봄비가 내리던 날 전라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주막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갓에 해진 도포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눈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고을 관아 안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고개를 낮춘 채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관비 오기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았다면 알았을 것입니다. 저건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열애전. 이안의 아버지 이찬봉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훈장이었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도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부가 찾아오면 소장을 대신 써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찾아오면 끝까지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글은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린 이안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한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러나 그의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이찬봉 영모의 죄로 체포한다. 이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붙잡히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칠게 밀려났습니다. 그때 이찬봉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나 살아라. 짧은 부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찬봉은 옥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조사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시신조차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습니다. 병사.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이름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 이안은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영모 죄인의 자식이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안은 고을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굶었고, 어떤 날은 맞았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고,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살아라. 이안은 그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밝혀야 했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만이 그를 계속 걷게 했습니다. 10년. 그 시간은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을 여는 법,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게 만든 이유, 진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애전 유정. 같은 해 가을, 군수 박태영의 서녀 박유정은 15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향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마루에는 하얀 천이 그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빨리 정리하려 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차갑게. 이제 저 아이는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고 그 말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태영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첩의 자식은 필요 없다. 그 말은 짧았지만 칼처럼 정확하게 유정을 잘라냈습니다. 그날 유정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추운 것도 몸이 아픈 것도 모두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말. 술에 취한 아전의 입에서 장을 보던 상인의 수군거림 속에서 조각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군수나리가 요즘 돈을 많이 만진다더라. 환곡살이 어딘가로 빠진다던데. 알아서 입 다물고 사는 게 좋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환곡을 빼돌렸다는 것. 그 사실을 이참봉이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유정의 숨이 멎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힐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유정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마른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 유정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낸다 반드시. 다음에는 입 밖으로.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반드시 끝낸다. 유정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얼굴을 낮추고 말을 줄이고 존재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 그 마음의 불이 1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그 고을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하는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낯선 여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밥을 먹는 손이 일꾼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한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고을뿐이요? 아니요. 관아 쪽 일을 하시오? 여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묻소?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이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그냥 물었소. 나도 그냥 왔소.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유정은 그 말을 등으로 들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밤 이하는 관아 담벼락 근처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옥이었습니다. 당신, 당신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한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태영을 찾소? 그렇소. 왜? 나의 어머니의 원수요.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나도 아버지의 원수요. 그날부터 목적은 같다 해도 둘은 각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한은 바깥에서, 유정은 안에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위험하니까였습니다. 그러나 이한은 자꾸 생각했습니다. 담벼락 아래에서 그 여인이 말하던 눈빛을, 두렵지 않은 척, 그러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던 것을. 저 사람도 오래 혼자였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주막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군수나리가 새로 들어온 관비를 눈여겨본다더군. 이하는 그날 밤 유정을 찾았습니다. 나오시오, 위험하오. 아직 장부를 못 찾았소. 목숨이 먼저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소. 이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10년 전 자신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소. 이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약속하시오. 뭘? 혼자 움직이지 마시오. 유정은 잠시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말고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걱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소. 그날 밤 유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하는 아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옥이라는 관비. 박군수 나리소녀 아니오? 옛날에 쫓겨난. 이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박태영의 딸이었습니다. 박태영을 생각하니 분노가 더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담벼락 아래서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도 오래 혼자였겠구나 싶었습니다. 이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다음 날 이하는 유정 앞에 섰습니다. 당신 박유정이요? 유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인 거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믿었겠소? 이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피를 받았소. 하지만 그 사람의 편은 한 번도 아니었소. 유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아오. 아버지가 죽였소. 이참봉 어른처럼. 알면서도 살려두면 언젠가 말할까 봐서였소. 이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준비했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한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유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의심해서.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진짜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각자, 밤에는 담벼락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밤 유정이 건네준 종이에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은 거요. 군수가 상인과 나는 말이요. 이하는 막동에게 받은 장부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순간 유정의 손이 이한의 손 위에 닿았습니다. 같은 숫자를 가리키면서였습니다. 이한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되었던 것은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서고에서 영모 문서 초본을 찾아낸 날 밤이었습니다. 그것을 쥔 유정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한이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대로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이 끝나면 보지 못하겠지요? 손을 더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소. 사람도 마음도. 유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소.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장부가 3개였습니다. 조작된 영모 문서의 초본도 있었습니다. 박태영은 결박되었습니다. 압송되는 길에 박태영이 유정을 보았습니다. 유정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목까지 받으시오. 박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이참봉의 영모 기록은 공식 취소하겠소. 이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되었습니다. 편히 눈을 감으소서. 사람들이 흩어진 뒤 이한과 유정만 마당에 남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오? 유정이 물었습니다. 이한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하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10년 동안은 그것 하나만 보고 달려왔소.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나니 말끝을 흐리던 이한이 유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나의 행복을 위해 찾아가고 싶소. 오래 소망했던 것을.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이안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소. 봄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당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박태영이 압송된 뒤 그의 재산은 관아에서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암행어 사는 유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녀라 하나 피부치는 피부치요. 어머니 몫이라 생각하고 받으시오. 유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곡을 빼돌린 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전부는 받지 않겠소. 유정이 말했습니다. 반은 이 고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시오. 나머지만 받겠소. 암행어사가 유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고든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굳혔습니다. 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쫓기듯 살았으니 이번만큼은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장이 서는 마을에선 하루를 묵었고 경치가 좋은 고개에선 걸음을 늦췄습니다. 유정이 처음 보는 것에 눈을 크게 뜰 때마다 이하는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저녁을 먹다가 유정이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마을에서 머물기를 바래요. 어때요? 그대가 좋다면 나도 좋소. 그들은 그 마을에 남았습니다. 비어있던 작은 집 하나를 고쳤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는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글을 써주었습니다. 유정은 장을 드나들며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이들도 그녀의 단단한 마음과 따뜻한 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유정 아씨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지 않았고 더 이상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두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